예, 설마 했던 일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음란 행위를 일삼던 CCTV 영상 속 인물이 김수창 지검장이라고 국과수가 확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박상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수창 전 지검장 결국 그동안에 본인은 뭐 강력히 부인해왔고, 지금까지도 뭐 오늘 조사 받으러 경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죠, 지금. 일단 뭐 현재 어떤 입장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CCTV 속 인물이 이제 맞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검찰로 송치가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제주지검에 맡기게 되면은 예. 제주지검은 이 김수창 검사장이 부임했던 곳이거든요. 작년 12월부터 부임해왔던 곳이죠. 예, 그래서 제주지검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특임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예. 특임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CCTV에 드러난 음란 행위만 5차례다라고 경찰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날만 이랬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낳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와 이제 유사한 그 성범죄에 관련된 그 네. 외국 그 논문 등에 그 의하면 말이죠. 꼭 뭐 이 분을 꼭 지칭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지금처럼 발각되기 전에 네. 사실은 상당수의 그 비슷한 그 성적 비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발각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결국 현실에서 성공을 했고 들키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가 반복 발생을 했고 지금 만약에 초범이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는 초범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상습성이 이제 많이 인정된다고 그 외국 논문 등에서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사건에 보면 한 2~3시간 동안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소요를 한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해서 변태 성욕자들 또 더 나아가서 성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특징이죠. 바꿔 얘기하면 바로 범행에 착수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를 합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본인이 그 선호하는 어떤 그 피해 대상을 물색을 하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제 그 보내버리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혹시 검거될 우려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지형 지물에 대한 탐색까지도 하고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이제 그 지하철 그 성추행범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하철을 타지 않죠. 예. 그래서 기다렸다가 선호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가서 탑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시간을 상당 부분 이제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실무에서도 지하철 그 성범죄 수사대에서도 용의자를 이렇게 특정을 할 때, 즉 관심을 가질 때 지하철이 왔는데 타지 않고 그 지하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주의 깊게 살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당 부분 그 생활의 어떤 그 한 부분으로 이렇게 터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제 외국 논문 등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적 공상을 상당 부분 이제 해왔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은 상당 부분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번 사례가 이제 만약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된다고 한다면 네. 사실 이게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녁까지는 이제 먹고 말이죠. 예.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본인이 해야 할 것을 이게 사실은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고생인가요? 그 어떤 여성을 네. 쫓아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몰입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범들이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그 공통적 특징이죠. 김 전 지검장이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7차선 도로변에서 이 밤 11시 반, 11시 52분, 20분 동안 이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부와 명예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지위인데 그동안에 이제 알려진 공직자 비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잡아들여야 될 이제 총수가 본인이 이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범죄 성향, 범죄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은 이제 아니죠. 예.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이른바 상류층에 있는 분이라든가 사회 지도자들,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 이제 그 범행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의 범행 자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 이제 범죄자다. 왜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공직 비리라든가 뭐 뇌물을 뭐 대가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그 왜곡된 이제 그 성적인 공상각취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예.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성향을 잘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그 세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외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은 이제 그 도덕적이고 또 상당히 그 청렴하고 또 사실은 용의 주도하고, 그런데 자신만의 어떤 그 세계에서는 사실은 그 성적 비행을 하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런 분인지 그랬을까라든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지금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도 사실은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이제 공상장치를 이제 많이 하는 경향이 뭐 여러 그 비슷한 이거는 사례에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떤 병으로 보는 겁니까?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이거 어쨌든 간에 그 성적인 추구와 예. 그 만족을 뭐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못 느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뭐 환자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범죄가 이제 그 진화 발전을 해서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성범죄자로 네. 될 수도 있고요. 또뭐 최근에 그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연쇄 성범죄자들 또 이제 이런 성향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이런 분들을 이제 체포를 해보면 이제 음란 동영상도 뭐 몇백 건, 몇천 건씩 이렇게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그 몰카라고 하는 것도 사회에 많은 지금 폐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관음증이고요. 예. 이제 이분은 그 노출증이죠. 그래서 한 틀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이제 뭐 범죄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치유 같은 것은 뭐 필요할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성도착 범죄자들을 예. 다 치유를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이제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형벌로서는 뭐 단호히 알겠습니다. 염단하고 필요한 경우 뭐 치유도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네. 자, 변호사님, 그 공연 음란죄의 경우에 혹시 감형이 되는 사유도 있습니까? 뭐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물론 그 김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감형 사유가 있을까요? 공연 음란죄는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보통 검찰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약식으로 하거든요. 예. 벌금형뿐이 해당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1년 이하의 500만 원의 벌금인데요. 벌금인데요. 예. 초범인 경우에는 예. 징역형 내리는 벌금형이 경우고, 많다면서요? 예, 벌금형.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은 아까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성폭행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정신적인 겁니다. 예, 이거 벌금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차로 정신과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치료하기까지의 좀 장시간의 본인의 노력과 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정신과 치료 명령, 예,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지 단순히 벌금형하고 징역형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한 네. 가지 좀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네. CCTV 국과수에서 그 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 CCTV 내용에 그 김수창 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하는 거지, 이 김수창 씨가 한 행동이 음란 행위다 아니다. 예. 이거는 CCTV 국과수의 CCTV 판독자가 그 판단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음란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 판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하는데, 예. 대신 뭐냐면은 이 경찰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조금 저는 김수창 씨를 소환해 가지고 예. 제가 C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인이니까. 김수창 씨의 어떤 변론, 변소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김수창 씨 맞다. 예. 그럼 정신과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형법상의 공연 음란죄 음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판단을 해야지. 예. 지금 CCTV 판독한 결과가 지목된 인물의 음란 행위, 음란이라는 건 법적 용어인데 예. 이 법적 용어를 갖고서 판독자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 전 지검장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 경찰이 불렀지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원래 출석 요구라는 것은 김 전 검사장이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방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변호인과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오전에 부스 통보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나와라.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한다. 예정 결과 발표한다. 기소 의견 송치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경찰이 조금 더
좀 세련된 경찰의 모습 예. 이런 거를 보려면은 수사 결과 발표를 조금 기다렸다가 변소 내용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연수원 동기라서 약간 좀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이제 너무 사회 분위기가 예, 예. 너무 김 전 검사장을 예. 매도해 버리니까 저는 좀 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도 좀 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예, 예. 거꾸로 말이죠. 예, 예. 지금 이 저 공연 음란 외에도 지금 여기 지금 뭐 오늘 경찰 브리핑 내용은 예. 들어있지 않지만 예. 추가로 이를테면 동생의 주민번호를 댄 거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예, 예, 예. 또 있잖아요. 예, 이런 예.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범죄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여학생이 신고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이모를 통해서 신고했죠. 신고했잖아요. 예, 근데 여학생이 뭐 제가 이제 뭐 예. 조금 저 궁금한 게 예. 자기가 어떤 성희롱이다라고 이제 어떤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더 범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저 섣불리 발표를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김 전 검사장이 1차로 경찰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연행해서 뭐 1차 조사 받고 경찰서에 1차 조사 받고 그 내용을 갖고 틀리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 진술이라는 게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 발표를 조금 더 김 전 검사장 조사 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창 전 지검장이 서울 고검까지 이제 서울에 와서 제주에서 17일이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억울함을 얘기를 했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로서는 뭐 이제 거짓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뭐 자충수를 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이것이 그대로 본인에게 뭐 부메랑으로 뭐 돌아온 이제 그 꼴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그것은 그 이제 법조 어떤 뭐 식견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목전에 뭐 뚜렷한 뭐 증거가 없는 한 계속 이제 부인으로 일관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판에 있어서의 뭐 신빙성 문제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뭐 경험에 있는 그와 같은 뭐 전략적인 뭐 반응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와 같은 그 유사한 범죄가 지금과 같은 식으로 처리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예.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이 검사장에 해당되게 되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철저한 증명, 어떻게 본다면 증명의 수준 면에서도 가장 엄격한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어떤 뭐 다른 이런 어떤 이른바 이런 그 성범죄자를 중에서 뭐 이렇게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사들을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본다면 봐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봐주고 있는 것이 더 엄격,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네. 뭐 증거까지 이렇게 그 CCTV까지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 실무는 아닌 거죠. 네. 뭐냐면은 이 자체가 사실은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이고 네. 예. 이런 그 범죄자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왜곡된 그런 성적인 어떤 그 희열을 느끼고 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신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여고생이 물론 이모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상당히 그 용기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행동으로 봐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신고가 안 되는 범죄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성과 관련된 범죄자들이에요. 네. 바꿔 얘기하면 전체 100건 중에서 한 8건, 9건만 이제 신고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 92건 이상은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런 부담들 때문에 사실은 신고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 뭐 실제 그 판례에서도 CCTV와 명확하지 않고라고 하더라도 네. 이 목격자의 그 진술 자체가 일치하고 예. 주변에 정황 증거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란성이라고 하는 이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이 잣대를 이제 들이대는 것이 이제 맞느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지금까지 그 발생했던 이와 유사한 범죄도 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이제 같은 이제 동기생 입장에서 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고위 공직자가 이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뭐 편치 않은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좀 성과 관련된 것들이 기초부터 이게 제대로 조사가 돼야 지금 뭐 저기- 국경 운영의 예. 성폭력 척결, 예. 4대학 척결. 척결. 예, 그런 맥락에서도 사실 이건 좀 엄단을 할 필요가 박 있지 않나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지금 일단
본인이 이제 뭐 방해가 된다면 물러나겠다고 하고 사표를 내서 이제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평검사들이 이제 뭐 확산되진 않았지만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진짜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무부 어떤 지휘부의 고충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사장을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대기 발령이나 어떻게 했을 경우에 그 대기 발령 자체가 뭐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심한 끝에 또는 이 사람 신분이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예우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사표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 부담이 크겠죠. 예.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원 동기신데 오늘 경찰 조사에는 이제 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조사가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조사에 응할 겁니다. 근데 경찰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변소 내용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결과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경찰은 1차적 수사 결과 기관이지 수사 종결권이 없거든요. 이 사건은 어쨌거나 검찰에서 1차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 왜 이 검사장이 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김수창 전 검사장이 감찰 출신입니다. 감찰이라는 게 검사를 죽이는 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다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마 저도 관사 생활을 했지만은 6시부터 저렇게 혼자 밥 먹고 이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또 가족과에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김수창 검사장이 했다면은 김수창 전 검사장이 좀 정신과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짧게 이용혁 교수님도 끝으로 코멘트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성적 그 비행이 상당 부분 어떤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것에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와 같은 이제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이제 엄단해야 할 그 같은 일선에 있는 분이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트라우마를 이제 겪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어떤 이 문화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참에 검찰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대개조가 좀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